삼국지는 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완성을 못하게끔 때가 있었느냐? 그때는 스승이라는 자가 인류에 이 땅에 나오지를 않았을 때입니다. 완성 못하죠. 삼국지가 인류 문화인가요? 아니거든요. 인류 문명을 일으킨 건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지방의 하나에서 하는 겁니다. 중원에서. 그래도 인류를 우리가 이 고목나무 하나로 보면, 이제 이 인류 지판입니다, 이게. 여기가 서양이고, 여기가 중하고, 여기가 뿌리예요. 뿌리인데, 여기 삼국지가 요 중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중원에서. 여기서 일어난 거지, 요거는 뿌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인류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대 문명이 한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소멸하고 한쪽에 일어나가 소멸했듯이 한쪽에 일어나가고는 그렇게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문명이 일어나야 완성이 되느냐? 인류 문명이 하나로 해가지고 이것이 근본이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올려줬을 때 완성하는 겁니다. 뿌리에서. 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됐다고 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근본이 일어나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 문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인재 완성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동 대한민국 이 천손들을 배양을 하고 인자 너희들이 세상에 할 일이 있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 사회에 쓰던 이때까지 살아나가던 사고방식 이런 걸 전부 다 해동 대한민국에다 끌어이어 가지고 너희들을 공부시킨 이유가 창조 이래로 처음입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처음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민족은 전부 다 배탈을 하면서 세국 정책을 하던 민족이고 문물이 들어오는 걸 막던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놓는데 힘쓰고 이 혈통을 지키는데 힘을 쓰면서 살은 민족입니다. 천년 만년 동안에. 그런 민족이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이제 격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지금 불바다가 되면서 격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뿌리의 해동 대한민국까지 이 불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뿌리를 전부 다 전지 작업을 해갖고 3천만 동포를 만들고, 인류를 전부 다 피바다를 만들어 다 가지치기 다 해서 이 사람의 숫자를 맞춰갖고 30억을 만듭니다. 30억과 3천만이라. 이러면 일당백이 되는 겁니다. 뿌리하고 가지하고 이렇게 전부 다 쓸데없는 걸 다 쳐버리고 이제 정확한 이제 이 작업을 했던 게 2차 대전까지예요. 그래갖고 이 3천만하고 30억을 만들어서 나무 이 위에가 30억, 여기에 3천만, 요렇게 해갖고 인류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인류 문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다시 만들어 놓고 인자부터 다시 시작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7천만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인류의 인구가 70억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한치도 안 변합니다. 만일에 이게 변하면 자연의 물리적인 힘으로 이걸 맞추습니다.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숫자를 쳐버리든, 큰 병이 와가지고 이걸 숫자를 맞추어내든, 이런 것들은 자연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일당백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뿌리와 고목나무 한 그루는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해동 대한민국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직까지 한 일이 없다. 이때까지 그럼 뭐 했느냐? 2차 대전 이후부터 우리는 진화 발전이 다 끝난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인류의 문물을 다 끌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점검을 하고 그 몸수 전부 다 접하면서 우리를 갖추고 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갖춘 것이지 아직 우리 실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추고 나면 어느 시대가 되느냐? 이 사회 70%의 힘을 갖게 되고 70%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갖추게 되고 진화 발전이 끝난 자들이 지식을 다 갖췄을 때가 70% 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힘은 인류에서 70%에 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70%의 요와가 있는 겁니다. 후진국으로부터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고 선진국으로부터 발바닥에 앉아 있는 이 70%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이라는 게 요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70%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는 70%의 성장대가 있다 이 말이죠. 삼성은 어디까지 왔느냐? 70%와 있는 겁니다. 나라의 힘도 이 나라가 70%에 와 있고 우리 개개인을 보면은 개개인의 힘도 70%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다 갖춘 상태가 70% 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다 갖춘, 나를 다 갖추고 나면 70%와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인자부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70%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도 안 돼요. 모질해도 안 돼.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벌써 70%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신경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다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 말까지 할 정도면 그때 큰 감각이 왔던 겁니다. 근데 못 바꿔낸 거죠.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몸이 엄청나게 어렵기 시작합니다. 중압감, 압박. 이 나라의 이 힘든 힘은 글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응? 엄청나게 고통스러워도 지금 참고 이겨내면서 견뎌나가는 이유가 이 나라의 힘을 그 중압감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할 사람은 이 나라의 아픔도 다 겪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 하든 말든 간에 근데 그 양반이 혼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경영을 해줘야 되는데 인자는 이 땅에 스승이 와서 이 경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경영할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변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용 빼는 제조 안 나옵니다. 지식과 지혜는 틀리거든요. 스승은 지혜를 만지는 자고 이 사회에서 아무리 지식이 똑똑해도 너희들은 지식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를 열어야 되니까 스승을 만나는 수밖에 딴 방법은 없습니다.